박수입니다. 여기 이 땅은 현재 허가가 나 있고 며칠 전 착공까지 완료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착공 전에 해보면 정말 좋은 일인데 실제로 해보는 현장은 별로 없지요. 제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설계를 한 주택은 반드시 거치는 시공 과정, 아니 설계 과정의 하나입니다. 다 결정이 되어서 들어왔는데 설계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검토를 해본다. 쉽지가 않죠. 잘하면 본전이고 잘못하면 착공을 미루고 원점부터 다시 검토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 도면이 나오기까지 건축주는 얼마나 많은 집을 지었다, 허물었다 그렇게 했을까요? 도면을 그리고 모형을 만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아니죠. 내 손 내 잡이 아니고 내 손 내맘 내 손으로 내 집은 내가 만든다. 저에게는 반복되는 일상이지만은 건축주에게는 새로움의 연속인 이 집 짓는 일,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는 그런 일이긴 하지만은 잘못하면은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죠. 자신을 의심하기도 하는 건축주에게 설계를 같이 해봅시다라고 쉽게 얘기를 건네기는 하지만은 어찌 보면은 현장에 도면을 안 치고 눈으로 확인을 해서 확신이 선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좋겠죠. 결국은 건축주가 결정을 하는 것이고 저는 그저 거들 뿐입니다. 사실 이럴수록 더 많은 체크가 필요하죠. 안 보이게, 기 안 죽이게 해야 된다는 게 어렵죠. 건축주가 작성한 도면을 어떻게든 작업을 해서 취소 확인을 하고 면적 체크도 다시 한번 하고 스케치업으로 주택의 전체 형태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제 나름의 수정안을 만들어서 건축주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하는 그런 일도 중요합니다. 면적을 유지하면서도 이런 검토는 꼭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의 전면폭은 11.5m에서 12.2m로 키우면서 주택의 측면폭은 8.3m에서 7.6m로 줄이고 취미실과 주택을 이격하면서 통과 동선을 만들고 작업실도 전면 폭방향으로 눕혀서 배치를 했죠. 주택을 대지에 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대지에서는 건물의 방향과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죠. 거기에 따라서 전면의 조망권이 확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일조권이냐 조망권이냐 건물의 향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남해 바다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조망권이 동쪽이라면은 일조권이냐 조망권이냐 망설일 수밖에 없겠지만은 전원주택을 짓는 이유가 남해 바다라면은 당연히 일조권을 포기를 해야 되겠죠. 다만 대지의 전면이 정동향이 아니고 동북향이라서 주택의 메인뷰를 어느 정도 돌릴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결국은 주택을 대지의 방향과 상관없이 동향으로 약간 틀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을 내 좋은 것만 생각하고 지을 수는 없잖아요. 특히 이런 분양을 받은 필지의 경우에는 전면 쪽에 이웃주택이 들어설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어쨌든 동북으로 할 수는 없고 동남방향으로 해야겠지요. 그나마 이 방향은 조금 뚫렸네요. 최대한 이쪽 방향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설계는 설계이고 현장 확인 한번 안 해봐도 될까요? 이제는 도면을 현장에 가배치 해봐야 됩니다. 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들어왔습니다. 착공하기 전에 저나 건축주에게 주어진 마지막이 될 그런 기회입니다. 특히 건축주 본인의 손으로 설계를 하셨다면 더더욱 이 과정을 꼭 밟으시기를 추천합니다. 벽체 하부 정착근이 없는 조적조나 철골조나 목조는 그나마 변경이 가능하지만은 RC조에서는 기초가 타설되는 순간 공간구역의 변경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니, 안 하는 게 좋겠죠. 야리가다매로 간다고 하죠. 좋은 말로 규준틀 설치하러 들어왔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규준틀은 아닙니다. 이 멋진 뷰를 가진 전원주택지에 평면 가배치를 해보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현장에 잡초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공투 포크레인을 반나절 쓸까 고민도 했었죠. 어쨌든 제초 작업부터 해야 되겠죠.
아, 온나무가 너무 많이 보이네요. 정말 싫은데 온나무. 기준점을 잡았다면은 기준선과 직각은 어떻게 잡을까요? 이 평면을 현장에 실제로 배치는 해봐야 되는데 기준점이 너무 애매합니다. 그래도 현장에 실제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기준점을 찍고 기준선을 그리고 직각을 정확히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수학을 써먹긴 써먹네요. 일반적으로 3대 4대 5 비율의 직각삼각형은 많이들 알고 있죠. 하지만 이런 정수비를 가진 직각삼각형도 있습니다. 오토캐드로 만든 도면입니다. 최대 치수로 준비하면 작업이 좀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산출식 좀 있어 보이죠? 근데 도면대로 하면은 전면 향이 너무 답답하죠. 도면에서 우려했던 부분이기도 했는데 역시 그러네요. 앞마당이 너무 작죠. 북쪽으로 3m, 서쪽으로 3m 각각 후퇴한 최종안입니다. 건축주도 곽소장도 이런 거는 직접 눈으로 확인해 봐야죠. 당연히. 이제 좀 넓어 보이네요. 주택의 위치만 단순하게 옮긴 게 아닙니다. 작업실을 세워서 원위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면 폭도 2m 줄였죠. 앞집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우리 집 전망 가린다고 여기 지어라 저기 지어라 간섭할 수도 없는 일이고 예측을 해보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 땅에서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찾아야겠죠. 설마 이렇게 앞집이 들어서진 않겠죠. 동양집에 남쪽에 마당도 없는 그런 배치. 우리 집에도 최악이고 앞집에도 최악이고 그나마 동북향만 조금 뚫렸네요. 그나마 이거는 좀 좋습니다. 앞마당 포기한 남양집 전망도 괜찮습니다. 동북향이긴 하지만은 전면이 많이 오픈되어 있죠. 그래도 저는 아마 이렇게 배치될 거라 예상을 해봅니다. 남양집에다가 남쪽에 앞마당 전망도 정말 좋습니다. 우리 집도 좋고 앞집도 좋고 정말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1, 2층 각 실별로 검토도 해보면 좋겠죠. 앞집이 지어지면은 동북향이 제일 좋네요. 앞집이 들어서도 소파에서는 동남향이 좋습니다. 주방 개수대에서는 앞집의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2층 데코와 방에서는 앞집 지붕 너머로 남해 바다가 보입니다. 현장에 현장 평면을 배치해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1층 평면과 배치만 결정되었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설계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건축주가 가진 예산으로 이 주택을 어떻게 완성시킬 것인가. 사실 어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일이죠. 2층 평면, 지붕 형태, 외부 마감재, 창호 모든 것이 어찌 보면은 이 건축주 예산의 좌지우지 되겠지요. 건축주 예산을 반영하는 설계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가배치해서 확인한 평면과 배치를 다시 오토캐드로 2D 도면화 작업을 하고 평면적인 도면들을 스케치업으로 입체화해서 건축주와 협의를 하는 피드백을 다시 한번 해야 되겠지요. 앞마당을 좀 더 확보를 했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뒷마당과 앞마당의 비율이 7:3 정도에서 5:5 정도가 된 그런 느낌입니다. 결국은 주택을 정동향으로 약간 틀면서 거실 전면 남동향의 앞마당과 대문 주차를 고려한 북서향 뒷마당으로 분할 배치할 수밖에 없는 건축주의 고민이 배치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비율이죠. 딱 반을 나눌 수도 없는 거고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으로 나가야 되고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뒤로 물러날수록 유리하겠죠. 맨 처음 건축주의 판단이 맞았습니다. 도면화 입체화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건축주의 예산을 반영한 그런 도면 설계를 하는 일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설계라도 건축주의 예산이 받쳐주지를 못하면은 단순한 그림일 뿐입니다. 그저 꿈일 뿐입니다. 그 건축주의 빠듯한 예산 다시 원점부터 검토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종 계획서가 나오기까지 걱정에 걱정을 해야 되겠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